자, 오늘은 시미언 사용법을 익히기 위해서 아주 기초적인 부분, 따라하기를 통해서 한번 기초적인 부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미언을 설치하신 후에 시미언을 첫 번 실행을 해주면 이와 같이 이제 웰컴 화면이 나타나고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OK를 누르면 메인 화면이 나타납니다. 자, 메인 화면에 어, 우측을 보시면은 여러 가지 설정이 있는데 이제 브라우저 파일즈를 눌러 보겠습니다. 이걸 누르면 이제 일반 파일 탐색기 같은 그런 창이 뜨고요. 이제 어떤 프로젝트, 시미언 프로젝트는 그 어떤 디렉토리 안에 이제 PA 파일과 또 IOB 파일, 여러 가지 그 이온을 정의한 파일, 그런 이제 파일들이 필요한데 그 모든 것들이 이제 한 개의 폴더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의 폴더를 정해서 시미언 프로젝트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서 폴더에 제가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이제 베이직이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고, 자, 들어가보면 이제 아직은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 이 상태에서 폴더를 만든 후에 취소를 해가지고 이제 현재 폴더를 설정을 해주고, 이제 맨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이제 PA 파일, 그러니까 전극들이 정의되어 있는 그 PA 파일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PA 파일을 만드는 방법은 이제 왼쪽 이 창에 보면은 이제 potential arrays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현재는 이제 empty PA, 그러니까 아무런 PA도 potential array 파일이 정의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고요. 이제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new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이제 new 버튼을 누르면 이와 같이 이제 그 potential array를 정의할 수 있는 그런 창이 나타나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전기 포텐셜, 이제 그 전극, 만약에 이제 자기장을 취급할 경우에는 이제 자기 포텐셜을 선택해주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전극이죠. 전압을 볼티지를 걸어서 내가 전기장을 만들고 싶은 거니까 이제 일렉트릭 포텐셜을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회전 대칭형 전극인 경우에 이제 실린드리컬을 선택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아인젤 렌즈와 같은 그런 회전 대칭인 전극을 이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린더리컬을 택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이제 Y 미러링이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제 실린더가 있고, 우리가 이제 전극을 정의하는 부분은 이제 실린더의 한 단면, 요 파란색 부분, 요 부분을 정의를 해주면 이제 시면 내부적으로 자동으로 요 면을 회전 대칭해서 전극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일단 연습 삼아서 지금 X 방향, 시면에서는 X 방향이 빔이 진행하는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X 방향 그리드의 개수를 51개로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Y 방향 그리드의 개수를 25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X 방향의 그리드 개수가 이제 51개. 그래서 이제 그리드 유닛의 개수는 이제 50개가 되고요. 이제 Y 방향은 이제 그리드 포인트가 25개이고 이제 그리드 유닛은 이제 24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그리드 포인트에 의해 가지고 총 그 사용되는 그 포인트 수는 51 곱하기 25가 되겠죠. 그래서 그 값이 1275이고요. 이제 그 한 포인트당 10바이트가 사용되기 때문에 그 이제 필요한 메모리 용량은 대략 12 킬로바이트가 되겠죠. 자, 대략 12킬로바이트가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메모리 사용은 약 190킬로바이트라고 되어 있네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이제 실제 사용된 포인트의 개수하고 실제 할당된 개수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요 값은 실제 할당된 이제 그 포인트의 개수이고요. 필요한 양보다 이렇게 많이 선택하는 이유는 그 나중에 그 쉽게 그 그리드 포인트를 확장할 수 있도록 미리 이제 그 여분을 이제 잡아놓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그 PA 파일을 정의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OK를 눌러주면
여기 이와 같이 지금 noname1.pa라고 하는 그 PA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PA 파일은 그 폴더에 생성되는 것은 아니고 현재 이제 메모리 상에 지금 방금 정의한 그 PA 파일이 이제 설정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극을 만들어 주려면 이 PA 파일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modify 이 버튼을 누르면 PA 파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modify 버튼을 누른 상태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아까 설정한 이제 그리드 포인트들이 여기에 지금 쭉 설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X 방향으로 51개가 이렇게 있고요. 지금 Y 방향으로 25개. 그래서 지금 이 아래에 보시면은 현재 커서 위치에서 지금 X 포지션과 Y 포지션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극을 만드는 방법은 이제 아마 시미온을 실행해서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은데 우선 그 박스라는 형을 선택해 주시고요. 이제 전극을 이렇게 전극이 될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은 네모 박스가 이렇게 그려지죠. 이 상태에서 이제 이 부분에 그 전극을 순서대로 1, 2, 3, 4번으로 이제 마킹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마킹하는 방법은 전극을 이렇게 박스 형태로 그려주고 이제 포텐셜을 1V로 설정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전극의 타입은 이제 일렉트로드가 되겠죠. 이 상태에서 이제 리플레이스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제 리플레이스 할 것이냐 물어보죠. 그래서 yes를 누르면 이와 같이 지금 선택한 영역이 그 1V 전위를 가지는 그런 전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전극도 이제 비슷하게 제가 이제 중간 부분에 이렇게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선택을 하고요. 지금 박스를 눌렀기 때문에 이제 박스 모양이 되는데 제가 이제 서클을 누르고 선택을 하면 이제 서클을 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다시 박스 형태로 다시 정의를 하겠습니다. 박스로 이렇게 해주시고 센터 부분에다가 적당한 크기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제 이 영역은 이제 2V로 세팅을 하셔야 두 번째 전극이기 때문에 전압을 2V 설정하고 전극으로 설정하신 후에 그 다음에 리플레이스 눌러주시면 또 이제 물음이 나오죠. 그래서 리플레이스 하겠다고 하시면 이제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전극이 되고요. 자, 이제 세 번째 전극도 그려보겠습니다. 세 번째 전극도 두께가 2인 이러한 전극을 그려주시고 세 번째 전극이기 때문에 이제 3V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3V를 세팅한 다음에 이제 리플레이스를 해주시면 세 번째 전극도 이렇게 완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극을 설정하는 방법은 이제 이와 같이 이제 전극의 모양을 설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림을 커서를 움직여 보시면은 이제 어떻게 그 모양이 나오는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시고 이제 리플레이스를 눌러주시면 이제 그 모양대로 전극이 이제 설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OK를 눌러주시면 이제 전극 하는 데까지 이제 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그 PA 파일을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이제까지 이제 메모리상에 전극 1, 2, 3번이 이제 디파인 되었고요. 그래서 세이브를 누르시면은 이제 이 메모리상에 정의된 PA 파일을 이제 폴더 안에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만든 베이직 디렉토리 안에 제가 test.pa 샵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PA 샵이라고 하는 확장자를 가질 경우에 이제 그 fast adjust definition 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파일이 되고요. 이렇게 저장된 이제 PA 파일은 이제 fast adjust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그 빠르게 그 라플라스 방정식을 직접적으로 풀지 않고 빠르게 이제 포텐셜을 계산할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되는 이제 파일인데 이제 그 PA 샵 파일로 저장이 되었고요. 이제 이렇게 샵 파일이 저장된 후에 보시면 이제 느낌표가 표시되거든요. 느낌표가 있다는 말은 뭐냐면 아직 그 라플라스 방정식이 풀려지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극을 만든 후에
이제 리파인을 누르시면 라플라스 방정식을 이제 풀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고요. 자, 이제 리파인을 눌렀을 때 나타나는 화면은 이제 그 이터레이션 방법을 통해서 이제 라플라스 방정식을 푸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컨버전스 오브젝티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터레이션 방법을 통해서 라플라스 방정식을 풀 때 이제 첫 번째 이터레이션과 두 번째 이터레이션 또 이제 n 번째 이터레이션과 n 플러스 1번째 이터레이션 사이에 그 결과값이 이제 0.005보다 작게 차이가 날 경우에 이제 이터레이션을 종료하는 그런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다 정밀하게 방정식을 풀고 싶을 경우에는 이 값을 이제 좀 더 작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0.00001 이렇게 하시면은 지금 이 녹색 영역이 더 밑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녹색 영역이 바로 이제 그 컨버전스에 해당하는 그런 값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5승이기 때문에 지금 마이너스 5에 5 이하가 이제 녹색으로 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매 이터레이션 할 때마다 이제 바 그래프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값이 이제 녹색 영역에 들어가면 이제 이터레이션이 종료되는 이제 그런 걸 나타내고요. 이제 맥스 오브 릴렉세이션이라고 하는 이 파라미터는 계산 과정에서 이제 이터레이션을 좀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그 이제 변화량에 대해서 어떤 개인을 주어가지고 이제 좀 더 빨리 이제 수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파라미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크게 이 값을 바꿀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정밀하게 하고 싶으냐에 따라서 이제 이런 그 컨버전스 오브젝티브 값을 작은 값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리파인을 누르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긴 했지만 방금 전에 그 바 그래프가 나타나서 지금 그 리파인 되는 그 과정을 이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 그 리파인 되는 그 순간에 지금 바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나고요. 그래서 이제 이 녹색 영역에 들어오면 이제 라플라스 방정식이 이제 솔루션이 이제 구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극이 총 3개의 전극을 그렸었기 때문에 총 3번 라플라스 방정식을 풀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매 이터레이션마다 이제 그 n번째와 n 플러스 1번째의 그 값의 차이가 이제 얼마나 되는지를 이제 막대 그래프로 그려주고 이제 타겟 목표되는 그 값 이하가 되면 이제 계산을 종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 전극이 3개이기 때문에 이제 3번 라플라스 방정식을 풀게 됩니다. 자, 라플라스 방정식이 풀려지고 나서는 이제 그 메모리상에 이제 PA0라고 하는 이제 그 파일이 올라가 있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그 프로젝트 디렉토리에 어떤 파일들이 생성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 그 브라우즈 파일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이와 같이 이제 그 프로젝트 폴더 안에 이제 총 5개의 파일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PA 샵 파일은 이제 우리가 만들어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Fast Adjust Definition 파일이고요. 이 파일을 가지고 이제 리파인을 했습니다. 리파인을 하면 이제 3번 라플라스 방정식을 풀어주는데 그 솔루션들이 1번 PA1, PA2, PA3 이 3개 파일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PA1이라는 확장자를 가진 파일은 이제 1번 전극을 1V로 세팅하고 나머지 전극을 0V로 세팅한 상태에서 라플라스 방정식을 푼 그 솔루션이 됩니다. 또 이제 PA2라는 확장자를 가진 파일은 2번 전극을 1V로 하고 나머지 전극을 0V로 한 상태에서 이제 라플라스 방정식을 푼 것이고요. 그 다음에 PA3 파일은 3번 전극을 1V로 나머지 전극을 0V로 한 상태에서 라플라스 방정식을 이제 푼 것입니다. 그래서 3개의 그 라플라스 방정식의 솔루션이 이렇게 얻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PA0 파일은 이제 각 전극에 임의의 전압을 걸었을 때의 그 솔루션이 저장되는 그런 파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패스트 어저스트를 해서 만들어지는 파일이 항상 PA0 파일이고요. 이제 패스트 어저스트라는 거는
이제 각 전극에 임의의 전압을 걸었을 때 라플라스 방정식을 풀지 않고 이미 얻어진 세 개의 솔루션을 잘 조합해서 임의의 그 볼티지 배열에 대해서 솔루션을 얻어내는 이제 그런 방식이어가지고 이제 라플라스 방정식을 직접적으로 풀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계산 과정이 되고요. 그것을 이제 패스트 어저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패스트 어저스트의 대상이 되는 파일은 항상 PA0 파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PA0가 이렇게 선택이 된 상태에서 이제 패스트 어저스트 키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세 개의 전극이 이렇게 보이고요. 제가 이제 전압을 설정하고 싶은 전극을 클릭을 하시면은 이제 1번, 2번, 3번 이렇게 클릭할 때마다 선이 이렇게 그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전극에 이제 번호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이 표시되어 있고요. 그래서 한번 전압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1kV를 설정하고 그 다음 이제 2번에 1kV 3번 전극은 그냥 0V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패스트 어저스트 버튼을 눌러주시면 방금 전 설정한 전압 배열에 대해서 이제 라플라스 방정식의 솔루션이 지금 그 PA0라고 하는 이 파일에 이제 계산이 된 것이 이제 반영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현재는 이제 메모리 상에만 그 솔루션이 반영이 되어 있고 이제 파일에도 그것을 반영하고 싶으면 이제 세이브 버튼을 눌러주셔서 저장을 하시면 그 현재 패스트 어저스트한 결과가 이제 메모리뿐 아니라 파일상에도 이제 저장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포텐셜 어레이가 이제 준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그 전압 배열 상에서 이제 이온을 날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PA0 포텐셜 어레이를 선택하신 후에 이제 여기 이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 이것은 뭐냐면 아이온 옵틱스 워크벤치라고 하는 것인데요. 지금 포텐셜 어레이를 그 벤치 위에 올려놓고 이제 벤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온이 날아가는 그 공간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누르시면 이와 같이 이제 우리가 만든 그 전극을 회전 대칭한 상태로 이렇게 이제 그 표시가 되어 있고요. 지금 디스플레이 상에서 예를 들어서 ZX를 클릭하시면 X 방향에서 쳐다본 전극의 모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XZ를 클릭하시면 이제 Y 방향에서 쳐다본 모양이 나타나고요. 그다음 이제 3D ISO로 하시면은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제 우리가 그 XY 평면에서 디파인한 것을 X축 회전했을 때 그때의 전극 모양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DQAL 요 버튼은 이제 그 디스플레이 퀄리티를 나타내는데 이거를 낮추면 점점 해상도가 이제 떨어지고요. 지금 높이면 점점 해상도가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XY 평면상에서 이제 그림을 보시면 이제 이런 모양이고요. 지금 이 첫 번째 맨 위에 있는 이 탭들은 그 여러 가지 이제 기능, 여러 가지 함수를 제공하는 그런 이제 탭들이 이렇게 있고요. 우선은 이제 워크벤치 탭을 눌러 보시면 이제 그 바운드라고 하는 커다란 설정 창이 있죠. 그래서 현재 만들어 놓은 PA 파일이 놓여지는 공간의 크기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ISO 이런 뷰 상태에서 지금 X 미니멈 값을 줄여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휠을 가지고 이렇게 아래로 당기시면 미니멈 값이 이제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제 X 방향 바운드 이제 최저 값이 이제 마이너스 60이 되니까 지금 이 그 PA 파일의 그 시작점이 이제 X가 제로인 그런 포인트죠. 그래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공간이 더 생깁니다. 그래서 만약 이제 Xmax 여기다 커서를 놓으시고 휠을 위로 이렇게 돌리시면 Xmax 값이 이제 커지는데 지금 이온이 날아갈 수 있는 공간이 이제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우스 휠을 사용하면 1씩 변하는데 제가 이제 숫자를 직접 입력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PA 파일보다 더 작은 값을 넣으면 자동으로 이제 최소 값이 이제 설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Y 값도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고요. 뭐 Z 값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니멈 버튼을 누르면 이제 최소 워크벤치 사이즈로
자동으로 이제 설정이 돼가지고 워크벤치 사이즈하고 PA 파일 PA 사이즈하고 이제 같은 크기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X 지금 그 5번 항목은 이제 작동하지 않는 그런 기능인데 이건 무시하시고요. 지금 P2라고 써 있는 것이 뭐냐면 이제 포텐셜 에너지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이제 ISO 모드에서는 이제 포텐셜 에너지를 그릴 수는 없고요. 이렇게 XY나 YZ, XZ 이렇게 이제 평면으로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이제 P2를 누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를 보시면은 지금 포텐셜 서피스를 이렇게 패브릭 형태로 그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전극이 이제 1kV, 두 번째 전극도 1kV, 세 번째 전극이 0V였기 때문에 각 전극의 전위는 1kV, 1kV, 0 이렇게 이제 이 세로축이 이제 포텐셜이 되고 이제 아래 평면을 나타내는 그 바닥이 이제 XY 평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포텐셜의 모양을 보면 이게 이제 라플라스 방정식이 항상 그 주변 어떤 포인트의 포텐셜은 그 주변 포텐셜의 평균값이라는 그러한 공식을 만족하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스타킹 같은 그런 이제 패브릭을 바닥에 놓고 네모난 모양의 그 리지드한 물체를 위로 이제 들어 올렸다고 생각하시면 그때 포텐셜 모양이 이제 이렇게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이 지금 Z 방향으로는 아래로 볼록한 그런 모양이고요. 지금 X 방향으로는 위로 볼록한 그런 모양이죠. 그래서 이걸 항상 그 말안장형 포텐셜이라고 하는데 지금 라플라스 방정식에 의한 포텐셜들이 항상 말안장형 포텐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축 방향으로 어떤 굴곡이 있다면 이제 볼록하거나 오목하거나 하는 그런 굴곡이 있다면 이제 그 방향의 수직인 방향으로는 항상 이제 반대 방향으로의 굴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로 볼록하냐, 지금 X 방향으로 위로 볼록하면 Z 방향으로는 아래로 볼록한 이제 소위 이른바 말안장형 그런 포텐셜이 항상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는 그 포텐셜 그 서피스를 이와 같은 그 패브릭 형태로 모양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 여기 PE 슬래시 컨투어즈라고 하는 탭이 있습니다. 이거를 한번 눌러 보시면 이제 위에 이제 메뉴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지금 이제 패브릭으로 이제 이 패브릭의 그 덴시티를 높이고 싶으면 여기 이제 G 스텝이라고 하는 값을 낮추시면은 좀 더 촘촘하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값을 바꾸면 이제 패브릭이 점점 그 듬성듬성한 그런 모양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조정할 수가 있고 이제 릴리프 값은 이 Z 방향을 얼마나 이제 높이 설정할 것인가를 나타내는 데서 한번 두 배로 해보면 지금 이제 그 Z축이 많이 솟아난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뭐 자기가 보기 편한 값을 이제 설정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콘투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등 전이 이 라인, 이퀴포텐셜 라인을 이제 그려주는 이제 그런 기능인데요. 이퀴포텐셜 라인을 지금 총 몇 개를 사용할 것이냐. 그러니까 최대 1kV에서 이제 마이너스 0V 사이에 그 이퀴포텐셜 몇 등분을 해가지고 등 전이 라인을 그릴 것이냐 하는 것을 여기에다가 기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개를 써주시고 나서 이제 오토 이렇게 누르시면은 지금 0V에서부터 1kV 사이에 지금 총 10개의 라인을 만들어주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11개를 해주시면은 이와 같이 지금 83부터 이렇게 나갔네요. 9로 하는 경우가 지금 똑 떨어지는 값이 될 것 같네요. 9로 하는 경우에 이제 100V, 200V 쭉쭉 나가겠죠. 그래서 이제 이 라인은 이제 100V 라인, 그 다음에 200V 라인,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900V 라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패브릭을 보는 게 이제 눈에 보기는 편한데 이제 PE 뷰를 끄시면 이와 같이 XY 이제 평면적으로 이제 볼 수 있고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포텐셜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그 이퀴포텐셜 라인을 보고 머릿속으로 지금 말한장형 그 모양이 어떤 식으로 형성되어 있는지 그 상상할 수 이제 있으면 좋은데 잘 상상은 되지 않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PE 모드에서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보이고요. 이제 이퀴포텐셜 라인을 더 촘촘하게 그리면 예를 들어서 이제 19 이렇게 하시면 훨씬 더 촘촘하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9 훨씬 더 촘촘하게 얻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퀴포텐셜 라인의 색깔을 바꾸고 싶으면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 색깔이 나타나 있고요. 이제 그 컬러 인덱스라고 해가지고 이 숫자를 바꾸면 색깔이 바뀝니다. 그래서 2번은 녹색, 3번은 파란색, 뭐 4번은 분홍색, 5번은 분홍색, 4번이 노란색이네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3번을 하신 다음에 반영을 하고 싶으면 이제 오토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오토를 누르면 이제 39개의 이제 이퀴포텐셜 라인이 이제 그려지고 색깔은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퀴포텐셜 라인을 이렇게 그 자동으로 생성된 경우는 이제 등간격으로 생성되는데 이제 내가 원하는 전압이 이제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보고 싶으면 이제 값을 임의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990 뭐 9볼트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걸 보시면 이제 인서트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999볼트가 이제 추가가 되고요. 이제 999볼트에 해당하는 포텐셜 라인이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색깔을 빨강으로 해서 지금 1kV 라인은 삽입해봤자 지금 1kV 이제 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금 오버랩이 돼서 이제 표시가 되지 않네요. 예를 들어서 999.5V를 삽입을 하면 이제 이와 같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가지고 이제 굉장히 그 작은 그 포텐셜 변화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이제 보고 싶을 때는 이제 자동으로 생성할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전압을 삽입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너무 많으면 이런 거를 이제 딜리트 하면은 그 포텐셜을 이제 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포텐셜을 제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리셋하고 싶으면 이제 클리어를 눌러주시면은 이제 모든 포텐셜 라인들을 다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포텐셜 라인을 그리면서 전체 포텐셜 모양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